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 해신 김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의 시간에 이어서 각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의 기준을 정하고 시장을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신 김과장에는 총 6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주임 전략인 1분봉 거래 전략, 박대리 전략인 120픽봉 거래 전략, 그리고 송대리 전략인 180픽봉 거래 전략, 그리고 추대리 전략인 300픽봉 거래 전략, 그리고 김과장 전략인 8분봉 거래 전략, 그리고 백사장 전략인 12분봉 전략이 있습니다. 각각 이 6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신 김과장은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서 간단하게 자동 매매를 하는 방법과 차트를 활용한 개인 매매법으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나는 그냥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프로그램만 켜놓고 쉽게 거래가 되는 걸 원하신다. 그럴 때는 자동 매매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2번째, 나는 차트를 보면서 나의 전략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거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활용하시거나 자동 매매를 활용하시거나 해신 김과장 내에서 2가지 전략들을 두 가지 투자 방법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 기준을 정하느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매 기준 정하는 방법에서는 일단 해신 김과장에서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지표라는 것과 2번째 보조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자, 일단 제가 잠시 멀티차트라는 걸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종목이 다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 4가지 색깔의 선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선이라고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이 보조지표인 트릭스 빼고 위에 있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김과장에는 딱 4가지의 선만 있는데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거래 기준선. 거래 기준선은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만 대응, 아래에 있으면 매도 대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지표로 저희가 가격기준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격기준선은 총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며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은 고가 가격기준선이라 부르고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 선은 중심 가격기준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은 저가 가격기준선이라고 부르며 이 기준지표와 보조지표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겠다. 2번째는 어떤 종목을 거래하겠다라는 것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첫 번째로 거래 기준선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차트를 보시면 차트마다 이렇게 주황색 선이 있습니다.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차트의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때는 매수만 대응한다고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주황색 선이 위에 있고 배경색이 파란색이라면 이때는 무조건 매도만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른 신호 차트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다른데 저희 해신 김과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거래 전략을 선택할 때 이 거래 기준선이라는 게 저희가 투자 방향성을 정해주는 건데요.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 대응한다 그랬죠. 자,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을 때는 매수 대응을 했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됐죠? 매수됐던 게 청산되면서 다시 방향성을 반대로 하는 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종목을 딱 켰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 기준선 근처에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략은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안 돼. 다른 것들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다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켰는데 이 상태는 지금 매수 대응할 거니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겹쳐 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스위칭이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현재 거래를 피해야 되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네 가지 전략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답은 네 가지 중에 있는 이 파란색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전략들은 기준선이 밑에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매수니까 대응한다, 매도니까 대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이 세 전략은 기준선 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스위칭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 같은 경우에 현재 자 보시면 동일하게 골드를 해놨습니다. 골드인데 오주인, 박대리, 송대리는 각각 거래 기준선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대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기준선과 현재 가격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위칭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거래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손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거래 기준선이라는 것도 큰 지지나 저항을 작용하는 자리로서 여기를 지지받고 또는 저항받고 움직일 수 있는데 자동 매매라는 거는 혹시 이 자리에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스위칭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때 그냥 피하는 거고요. 손매매를 하실 때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매매 기준선 근처에 있을 때는 전략을 피하고 선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 기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실 때 차트를 딱 켰는데 각 종목을 내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가격 기준선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 가격 기준선은 고가와 저가 기준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차트들, 이 종목들은 일반적인 변동성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세에서 그러니까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큰 추세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가와 저가 기준선 내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선들은 여러분들 시장 대응을 하실 때 고가 기준선에 왔을 때는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가 기준선 닿았을 때는 닿고 다시 올라가는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걸 넘어서 움직이는 상황은 뭐냐? 그때는 장의 흐름이 추세를 받아서 크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추세 강화로 판단하고 그때는 이 위에 있을 때는 매수로만 대응하시고 아래, 저가 기준선 아래 있을 때는 매도로만 대응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멀티 차트를 활용해서 네 가지의 종목을 띄워놨습니다. 자, 원유, 골드, 유로, 엔화라는 걸 띄워놨는데요. 자,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거래하기 좋은 종목일까요? 자,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위에 있는 선이 고가 기준선, 고가 가격 기준선,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저가 가격 기준선입니다. 자, 보시면 원유는 가운데 있죠. 유로도 가운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엔화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골드는 어때요? 골드는 고가 기준선 여기 있고요. 저가 기준선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때 오늘 추세가 나왔나 또는 이미 움직였는데 막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가격 기준선을 이용해서 안에 있을 때 대응하시는 게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기 때문에 대응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일반적으로 내가 대응할 때는 이 가격 기준선이라는 게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 자, 유로의 오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전일 저가 기준선 맞고 지금 계속 횡보를 해서 가다가 오늘은 고가 기준선을 맞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에 다 왔으면 여기서는 제가 밖에 있을 때 매수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매도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가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화면은 파란색이면 매도만 대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조금 시장의 방향성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보시면 원유도 자, 보이시죠? 오늘 뚫고 올라가고 그랬던 추세를 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또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저가 기준선을 맞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다가 고가 기준선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를 하시면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고가 기준선과 저가 기준선 내에서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실 때는 기본 전략은 고가와 저가 기준선 내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고가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이미 큰 추세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은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많이 나왔는데 낮 시간대에는 이 안에 있겠죠. 자, 지금 원유가 엄청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자,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안에 있을 때 일반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삐져나갔다 또는 내가 차트를 켰는데 저가 기준선이나 고가 기준선에 걸려 있다. 그럴 때는 이 종목은 지금 당장 거래하시지 않는 종목입니다. 기다렸다가 시장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선 안에 있을 때는 안에서 다 거래를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당 방향으로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라는 전략은 고가 기준선 내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차트를 켰는데 이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밖에 있는데 고가 기준선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매수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배경에 매도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시장을 이 전략 또는 이 종목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 거래 기준선. 이 거래 기준선은 제가 동일한 종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오늘 어떤 전략으로 돌리지에 대한 전략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격 기준선이라는 건 이미 추세가 나온 종목 또는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시장 대응에서는 고가와 저가 기준선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안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선택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유는 새벽 3시 부근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고가와 저가 기준선을 다 닿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은 상태고요. 자, 마찬가지로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자, 저희가 차트가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선 밖으로 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매수만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화 같은 경우도 고가 기준선을 나간 상태에서 아직도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흐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 안 하시거나 또는 밖에 있을 때는 매수로만 대응한다라고 판단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기준 잡기 참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해신 김과장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서 거래 기준선, 가격 기준선을 이용해서 종목 선택과 전략 선택을 하시면 쉽게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매 기준 정하기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